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 4월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고 등기 뒷부분 남은 부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다 보셨고요. 이제 지상권부터 보시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168. 자, 지상권부터 쭉 한번 보실게요. 지상권하고 이제 지권,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네 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다 등기 공부합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뭐죠? 용익권 등기요. 우리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등기법에. 용익권 등기, 그래서 4개. 근데 담보권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이요. 이렇게 저당권하고 같이 비교하시죠. 저당권. 담보권, 저당권 등기뿐 아니라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는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잖아요. 네. 뭐 하필이면 딱 권리가 5개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권리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저당권은요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비중이 높은 거 가등기입니다. 가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는 뭐 꼭 한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저당권 한 문제 대비하시고 가등기 한 문제 대비하시고요. 또 인감증명 한 문제 나올 거죠? 이 30회에. 네. 지금 일단 3문제 알고 있네요. 그죠? 뭐가 나올지. 등기 쪽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등기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많고 산만하고 또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그 민법을 베이스로 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민법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 한마디 더 하는 과목이라 원래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과목으로 대할 때는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등기는. 그러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되어서요 시험하고 동떨어진 공부를 하거나 오래 공부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둘 다 해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공부, 우리 합격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 딱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등기는 정말 현명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 성격을 모르고 접하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정보 없이 하시는 분들은. 등기만큼은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만큼은 정말 학문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요거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겠는데, 이런 자세로 접근하셔야 되지. 다 알아버리겠다. 마스터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공부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이야, 체질이야.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 납득 안 돼도 여러분은 시험 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좋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외워는 두셔야 돼요. 시험 쳐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자격증 주는 시험이니까 냉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납득 안 돼도 시험이 나온다면 자주 나온다면 외국으로도 가는 게 시험 준비예요. 시험 준비하셔야죠. 우리가 학문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당권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 중에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게 전세권이죠, 전세권. 여기 한 별표 2개 정도. 나머지는 별표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상권의 이 지자가, 이거 무슨 지자입니까? 여기 또 땅 지자죠?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는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에요. 토지에 설정하는 용익물권. 그럼 지자가 땅 지자가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권리는 다 토지 건물 다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다 대상. 명칭에서 금방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이런 권리들은 이제 일부에 가능한 거에서 우리 등기 서두에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문에 깔리거든요. 일부에 될까요? 뭐 전부는 당연히 되고요. 일부에 될까요? 하면 지상권은요? 지역권은요? 지역권은요? 자, 전세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네 가지는 용익권이잖아요. 용익권은 일부의 용익은 계약하기 나름이죠. 일부 빌립시다. 계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저당권 요거는 이제 처분 쪽이에요. 처분 제한 이쪽은 일부인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인 상태로는 안 된다고요. 하고 싶으면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할 분필이 선행돼야 된다. 그게 판례기도 하고 요거. 근데 또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가 있죠. 지분에 가능할까요? 자, 여기 지분이 공유지분요. 그러니까 용익은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 용익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건 지분에 대해서 용익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내용은 민법에 한마디도 없다 그랬죠. 제가 대한민국 민법책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등기 선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례가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분에 대해서 등기 신청 들어오면 각하할 수밖에 없다.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지. 민법에서는 한마디도 없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하고 또 열심히 또 파들어가는 공부하시다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신다니까요. 대단한 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지분 용익이 안 된대요.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익의 대상은 뭐예요?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지금 지분이 공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유물 자체가 토지 건물이 공유하는 토지 건물이 용익의 대상이지 n분의 1의 권리,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운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청서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거 위에 거는 이제 민법 내용이고요. 등기하고 관련했지만. 근데 여기 필요적 사항은 민법에서는 공부 안 하는 거죠. 등기에서 이제 등기 신청서에 꼭 적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필요적 사항. 자,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필요적 사항은 이미 다 공부했어요. 뭐 등기하는 대상인 부동산, 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리고 기타 뭐 등기필 정보 등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등기마다 뭐가 더 들어가나요? 독특하게 그 부분 보는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를 이제 보는 건데 지상권일 때는 목적하고 범위가 돼요. 범위하고 이렇게. 그 지역권 등기할 때는 목적, 범위, 그다음에 요역지 표시하고 승역지도 표시해 주는 거. 토지를 적는다는 거는 그 사실관계 표시를 적는다는 거니까요. 전세권일 때는 목적이 안 들어간다는 그 특징. 그 목적은 불문이고요. 전세금이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소니까 전세금 그리고 범위. 근데 임차권 등기로 가면 여기는 차임이 돼요. 차임. 그리고 범위를 적어야 된다는 것은 학자들의 얘기지 실제 실무에서는 범위 적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져버린 거죠, 이게. 용익권은 원래 기본적으로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나타내야 되는데 현행 등기 규정에 이게 임차권 설정 등기 용익은 범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진 거고요. 저당권으로 가면 필요적 정보가 채권액, 채무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채권액과 채무자. 만약에 이게 저당이 근저당이면 근저당권이라면 이 근자를 일단 적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근저당이라는 뜻을 적어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등기부에 근자 적어준다는 뜻인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적고
저당권자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이거 건저당이에요라고 우기는 거 안 받아준다고요. 처음부터 건자 적어서 건저당권 설정, 건저당권자 이렇게 적으라는 뜻이고, 그다음 여기는 채권액이 아니고요. 최고액이 적히죠. 최고액이.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뿌리를 두고, 뿌리 근자예요. 뿌리를 두고 계속 거래할 때 활용되는 저당이라 그냥 단순한 채권액이 아니라요. 증감 변동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상한만 적어둔다는 거예요. 상한만. 최고액. 그리고 담보물건이니까 채무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죠. 요거. 그런데 저당, 건저당, 그리고 뭐 범위가 좀 계속 출제하다 보니까 공동저당까지 출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저당까지. 근데 공동저당의 민법적인 법리를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당 자체가 민법적인 내용인데, 등기할 때, 공동저당할 때 특별하게 필요한 그 장부가 하나 있다, 서류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게 공동담보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에 대해서 제법 출제를 많이 한 편이에요, 이걸. 공동담보 목록이 근데 시험에 나와봐야 10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포인트가. 그래서 그걸 미리 보고 가시면 됩니다. 10개 3개밖에 없어요. 첫째, 5 이상 부동산일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2, 3 이런 식으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고 5라고 맡겨낸 적도 있고요. 이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 제출하던 것을 막상 해보니까 공동저당 신청하는 자들이 작성하고 제출해라 그랬더니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바꿉니다. 2011년에 바꾸기를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제공해주면 등기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겠다 해서 바꿔버렸죠. 그래서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걸로 바꿉니다. 바꾸고 벌써 2번 출제했습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요거를 이제 2011년 10월 13일자 개정법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등기부 또는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등기 기록의 일부로 평가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출제를 하기도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로는 요약서에 107페이지에 그 일부로 평가되는 거 신공도매 그러면서 제가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4가지밖에 없거든요. 등기부 일부 그거 뭐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권 등기부터 이제 또 보면 여기 이런 소유권 아닌 권리 쪽에는 특별히 뭐 지문을 보시면 바로 이제 알아보시는데 민법적인 지문 절반, 뭐 등기 절차 지문 절반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하고 같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2차만 하시는 분은 민법 공부 안 하잖아요. 1차 과목 안 하니까. 그래도 2차만 하시는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민법 같이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권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나는 민법은 안 되는데 등기가 이해가 잘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민법은 이해가 되는데 등기가 이해 잘 안 되네. 이게 정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 구조가 자체가 민법 베이스 위에다가 등기 절차를 더 씌워둔 거라고요. 근데 민법은 이해가 안 되는데 등기가 이해가 잘 된다? 그럼 말이 있을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불성설. 자, 여기 지상구부터 이제 민법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기 지상구 설정하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법 시간인가요? 등기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영역의 이 부분은 민법하고. 자, 지상구 설정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예,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수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토지에다가 이게 내 토지가 아니고요. 남의 토지에 용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용의권, 지상권을 설정한다. 또는 뭐 수목을 식재해서 짧게 빌려요, 오래 빌려요. 이거 뭐 건물 짓는데
한 2년 빌리고 건물 지어서 2년 지나면 건물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보세요. 이 자체가 이미 오래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죠. 남의 토지 오래 빌릴 때 지상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은 또 둘로 나누잖아요. 경관 건물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건물하고. 조문상의 표현을 하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경관 건축물의 소유가 목적일 때 최단 기간 몇 년요? 30년. 일반은요? 15년. 공작물은요? 수목은요? 30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민법인데 이제 등기를 하나 더 씌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공작물의 설치는요, 그 공작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다 5년이에요. 최단 5년. 수목도 그 수종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다 3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이 최단 존속 기간 정도까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건물의 소유 목적일 때는 절대로 그냥 건물의 소유라고만 안 적게 돼 있어요. 그 등기 소유 관행이 여기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두 가지의 최단 존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서 신청해 달라. 이게 등기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다가 등기 이렇게 더 씌워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게. 구체적. 요게 등기법에서 나와요. 민법에는 이거 얘기 안 합니다. 등기에서 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신청서와 등기부에 보면요. 건물의 소유일 때는 그냥 건물의 소유가 안 돼 있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라든가 목조 건물의 소유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목일 때는 참나무 30그루의 소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수목의 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범위의 일부, 범위가 아까 일부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범위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근데 일부라면 그 일부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일부인지. 그래서 거기 등기부를 한번 보세요. 168페이지에 등기 서식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서식 보세요. 거기에 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 부분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그 밑에 범위에 동남쪽 300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거 특정이다 아니다. 특정된 거다 특정 안 된 거다. 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특정되었다, 안 되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되게 오래 얘기하시네요. 되었다, 안 되었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본시험에서 맞추면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지금 학원은요, 여러분이 틀리는 장이에요. 이렇게 하도 틀리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그 과정이 학원에서 하는 일이지, 대답을 하는 족족 다 맞춰요. 그럼 학원에 왜 오셨죠? 다 맞추는데, 그러니까 학원은 틀려도 되는 곳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틀렸는데 그게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안 틀릴 수 있다는 거 그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에 설정이 될 때는요. 그 일부를 특정이 됐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동남쪽 300제곱미터 이걸 보통 특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착각입니다. 착각. 자,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토지 지상권 설정의 대상인 토지인데 자, 동남쪽이 어딘지 보세요. 동남쪽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리고 3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남쪽 300제곱미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반듯하게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작물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도 300제곱미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방위하고 면적만 얘기한 것이지 특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요. 실제 그림 그려야 돼요. 필지에. 그려가지고 빗금을 쳐야 돼요. 이렇게 빗금을. 지금 제가 뭐 했느냐면 표시를 했죠.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도면에다가 지적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일까요, 지금? 지금 표시한 이 그림이 토지대장인가요?
지금 이 필지가 그려져 있는 게 이 토지대장 아니죠? 지적도잖아요. 이것도 출제했어요. 작년에. 일부에 설정할 때 표시한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된다. 저는 웃음이 났는데 토지대장에 뭘 표시해요? 그 그림도 없는데 토지를 표시해요? 근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험장에서 진지하게 풀었죠. 출제자가 약간 코믹하게 낸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토지대장은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냈더니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이걸 맞다고 하신 분이 또 많았습니다. 웃음이 픽 났어야 되는데 토지대장에 뭔 그림이 있다고 표시를 해 하고 웃음이 났어야 되는데 웃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네, 그걸 기출문제 이따가 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됐고. 그래서, 자, 동남쪽 300제곱미터라고 적었을 때 범위를 특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하고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빗금 쳐가지고 제출해줘야 등기관이 설정된 일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서식의 밑에 보세요. 주위에 지상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일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지적도 줄 것이고 표시를 주고 주세요. 그냥 지적도 제출하면 안 됩니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빗금 쳐야 된다고요. 빗금. 빗금까지 쳐야 돼요. 자,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을 저하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확정 기간으로 해도 될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모의 세 칸에 불확정 적으시면 돼요. 불확정 기간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되는 기간이요.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철탑 존속기간이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 철탑이 훼손되지 않고 몇 년간 존속할까? 그 불확정이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지상권을 설정해도 되냐 이 말인데 가능하다고요. 최근에 여러 판례는 지상권의 그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공부하셨죠? 네. 그러니까 영구도 되는데 불확정이 왜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그 다음에 4번 가지고 제가 기본 틀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설정 등기가 이렇게 나와요. 권리 설정 등기 나와요. 무슨 권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슨 권 설정 등기.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권리는요. 다 소유권 아닌 권리밖에 없어요. 소유권 아닌 권리. 소유권은 설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설정의 당사자는요. 권자하고 권 설정자하고 이렇게 나와요. 권자와 설정자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이 권자가 우리가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이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등기라는 명칭을 써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그거 묻는 거거든요. 누가 등기부에 유리해지는 등기 권리자인지, 누가 등기부에서 불리한 등기 의무자인지 이거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 권자가 등기 권리자일까요?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일까요? 그래서 요거는 안 헷갈리도록 제가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고민하시고 틀리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권자를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죠. 권자를. 권리자. 그럼 여기가 의무자겠죠, 뭐. 근데 등기를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등기를 붙인 거예요, 그냥. 등기 이렇게. 그래서 등기 권리자, 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나머지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이런 틀이에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해드리자면 색깔로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권자 나오면 권리자지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어렵잖아요. 권자가 권리자의 줄임말이니까 그럼 나머지
설정 등기니까 설정자 나올 텐데 그 사람은 의무자겠네. 이 틀을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다 그렇다고 뒤에 나오는 이 권리들이 전부 지금 소개한 권리들이 다 이런 폼에서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설정 등기 공부하고요. 변경 등기, 경쟁 등기, 말소 등기, 뭐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해요. 변화된 모습은 따로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처음 올릴 때 설정 등기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 이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역권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역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4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상권자를 등기 권리자, 지상권 설정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그게 그 자자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한다. 그 앞에 있는 자로 하여를 자자를 좀 지워 주시면 좋겠다. 제가 정호표에 보여드렸죠. 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슬쩍 보여드려가지고. 자, 그 밑에 이제 구분지상권인데,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소, 지지, 전저, 권체임 했던 기억 나시죠? 그 중에 이제 지상권 안에 구분지상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지상권이 등기할 수 있으니까 구분지상권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서식을 보시죠. 아래쪽에 있는 서식을 보시면 1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상권이 넘어갑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지상권을 A가 가지고 있었는데 B에게 지상권을 넘겨줘요. 자기 지상권 넘겨요. 그럼 지상권이 2개 돼요? 여전히 1개예요? 1개 있는 지상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1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100% 부기 등기입니다. 그래봐야 그 소유권 아닌 권리는 여전히 1개거든. 그래서 그 소유권 아닌 권리를 전부 넘기든 일부를 넘기든 여전히 2개는 될 수가 없으니까 다 부기 등기가 된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절차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만한 거는 여러분 기본 소양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소유권 아닌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전의 권리자는 지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1번 지상권 등기에서 그게 이도령에서 이갑돌로 지상권자가 바뀌고 있죠. 네.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용은 그대로 있고 지상권자만 바뀌니까 그 부분만 지웠던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네. 새로 지상권자 적는 거. 그게 지상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비교해 드리면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 소유자 안 지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국세 납부 대상자라서 의도적으로 안 지우는 거예요. 우리 소유권 아닌 권리는 국세하고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의 권리자는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지우지 않습니다. 전의 소유자 안 지웁니다. 그건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요. 이 소유권 등기가 판결에 의해서 무효임이 확정이 되었을 때 판결로 지워질 때는 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전의 소유자는 납세자 공시 목적 때문에 굳이 이제 누가 국세 납부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들이잖아요. 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버젓이 납부 대상자라고 전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데 굳이 지울 거 뭐 있니? 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이 뭐 받으실 필요가 없고. 자, 밑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빨간색 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이전할 경우이므로 종전 소유권 아닌 권리자는 지워야 됩니다. 이걸 소유권으로 바꾸면요. 안 지운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안 지운다고. 자, 이제 지역권으로 가보죠. 지역권은 다른 권리하고 아주 크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지가 2개 나오는데요. 여기가 승역지. 여기가 외역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민법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역권 자체의 개념이 이거예요. 자,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그 편익의 해석을 처음에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겉돌거든요. 편익의 뜻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근사해요. 가치. 이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편익을 위하여 이 말이 이 토지 가치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 토지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승역지의 전부 일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이제 지역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자, 그럼 지역권은 태생 자체가 무엇을 위한 권리라고요? 요역지를 위해서 등장한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종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권 자체가 요역지를 위해서 설정된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온 거죠. 요역지를 위해서 따라온 권리. 그러면 요역지의 소유권 자체가 요역지의 권리가 주된 권리예요. 요역지를 위해서 따라온 권리.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면 항상 이 종된 거는 주된 거에 따라가는, 그래서 붙어 있는 이 부정성부터 출발하죠. 주된 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역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매매해서 처분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됐다 하면요. 그럼 이 지역권은 따로 놓을까요? 같이 넘어가야 될까요? 같이 넘어가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부종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권의 부종성, 종된 것으로서 주된 거에 따라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같이 수반해야죠. 붙어 있으니까 수반한다. 부종하니까 수반도 한다. 이게 그냥 맥락이 다 있죠. 여기까지는 민법입니다. 그런데 등기에서 이제 여기서 더 잘 붙인 거죠. 자, 여기서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지역권은 그냥 종된 것으로서 따라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 문제예요. 민법에는 안 나오지만 등기에서 나온다고 이게. 이걸 토대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민국에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되죠. 법무사 시험, 우리 중개시험 아직 안 나온 유형이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를 주등기로 할까 부기 등기로 할까 이렇게 물으면 법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죠. 주등기일까 부기 등기일까? 엉뚱한 데서 지금 고민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는 대한민국에 없는 유형이라고요.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가 나오면 그냥 X 하시는 게 빨리 푸는 지름길이죠. 지역권 이전 등기 없어요. 우리 시험에 이미 뭐 2번 나왔습니다. 이게. 지역권 이전 등기 없다. 지역권 이전 등기 없다. 이게 결론.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다. 왜 없죠? 수반성 때문에. 수반하니까. 그러니까 요역지 팔면요. 지역권 그냥 같이 따라간다고요. 지역권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규정이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또 하나. 지역권은 다른 권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소유권 등기 보면 소유자가 있습니까? 등기부에? 네. 당연히 있죠. 소유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게 등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 있어야죠. 그럼 지상권 등기로 가면 지상권자 있던가요? 네. 당연히 있죠. 지상권자가 누군가를 밝히는 게 지상권 등기의 목적이에요, 사실. 그럼 전세권으로 가면 전세권자 있을 거고 저당권으로 가면 저당권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등기에서는 지역권자가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지역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역권자는 있어요. 여기 승역지에 물을 갖다 대는 사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자 있지만 등기부에 안 올린다고요. 이유는요? 지역권의 뜻부터 보세요. 다시.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이건 토지의 가치를 위해서 용의권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주인공은 권자가 아니고 요역지라는 토지예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는 이걸 적어줘야 돼요. 요역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요역지. 필요적으로 들어가죠. 요역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고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번 볼게요. 설정 등기인데 자 승역 지금 토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 할까요? 요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 할까요? 두 군데 다 할까요? 지역권 설정 등기. 우리 지금 지역권 설정 등기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하는 토지가 어디예요? 여기에 설정하죠.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의 전부 일부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역권을 여기에 설정하고 요역지의 편익을 도모하는 거죠. 지역권 설정 등기. 이 설정 등기는 승역지 권리자와 요역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 신청. 그럼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요역지에는 설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설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설정 등기 아니고 다른 등기를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럼 이때 승역지 권리자하고 요역지 권리자 중에 누가 지역권자입니까? 자, 일단 지역권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또 지역권자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안 올리는 거지. 지역권자는 있다니까. 그 통행하는 사람, 물 쓰는 사람, 조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승역지 권리자가 지역권자입니까? 요역지 권리자가 지역권자입니까? 이 얘기인데 지역권을 가지고 용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지역권을 가지고 용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역권자인데 여기가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자. 지역권자가 존재는 하지만 이 권리, 지역권의 주인공은 요역지라 등기부에 적을 이유가 없어서 규정도 없고 규정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역권자가 아니면 설정자가 되죠. 이들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 측에 있어요? 예. 금방 했잖아요, 지금. 그 권자가 권리자. 권자를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구나.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구나. 또 제가 적을게요. 또 다 등기 권리자,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다 이 포맷이니까 이거 좀 훈련 좀 해두시면 쉬워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관할, 요역지 관할이 같은 관할이면 문제가 없겠죠. 그 관할을 가면 되는데 이 승역지 관할 등기소하고 요역지 관할 등기소가 관할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관할하고 관계없어요. 편익에 따라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때는 두 군데 다 가야 됩니까? 승역지에 신청하면 됩니까? 네, 여기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지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거라 승역지 등기부의 관할,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이제 신청하면 되죠. 공동신청. 자, 그러면 이때 요역지에도 뭔가를 공시를 해야 됩니까? 공시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봅니까? 요역지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요. 승역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 공시가 안 되니까 그런 권리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준 신청받아서 격려한 등기관이 바로 짝을 맞춰서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줘야 돼요. 토지가 두 개니까 양쪽에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정 등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설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 설정이만 없이 이렇게 적어줘요. 이 용어를 잘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여기가 요역지라 승역지의 전부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 있다고 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 등기부에는 등기를 하면 안 적으니까 이렇게 6글자 들어가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설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설정하고 용의권 설정했는데 여기는 요역지를 위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편익을 도모하는 토지지 설정이 되는 토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짝이 갖춰질 때, 이 세팅이 될 때 양쪽으로 두 개로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뒤에 되는 쪽은 항상 등기관의 몫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직권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양쪽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관의 몫으로 돼 있어요. 마치 집합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공동 신청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렇게 설정이 들어갈 때 직권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구조예요. 이렇게 세팅이 들어갈 때 짝을 맞춰서 세팅이 들어갈 때 뒤에 들어가는 건 항상 직권의 몫입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면 우리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요역지 등기가 시험에 나와서 물은 포인트가 직권 등기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역지 등기 나오는 순간 직권을 물을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이 되시면 시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시험 준비가. 자, 요역 두 번 나왔어요. 요역지 등기는 직권 등기다. 이거 두 번. 그러면 이 지역권 이전 등기는 신청 등기입니까? 직권 등기입니까? 안 한다니까요. 시시각각 우리는 헷갈립니다. 예,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직권등기인지 신청등기인지. 다시 지역권 이전 등기 나오는 순간 이거 없는데 대한민국에 수반성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퀴즈, 돌발 퀴즈. 자, 승역지 권리자가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OX. 자, 제가 요거 그대로 읽었어요. 승역지 권리자가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읽었는데 이게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게을러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인 전개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훈련이.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게 시험 준비예요. 나 머리 좋다. 나는 논리적인 전개력이 탁월하다. 이걸로 승부 보는 시험이 절대 아니니까 지금부터 훈련해 주셔서 이 문장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맞다 틀리다가 느껴지시도록 공부를 해두는 게 시험 준비. 그거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른 과목도 다 그래요. 다. 자, 다시요. 승역지의 권리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자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네. 이쪽이 이제 등기 권리자 측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권리를 잠깐 분석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 승역지에 다니세요. 물 갖다 쓰세요. 그리고 내가 조망에 필요한 조치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승역지 권리자는 누구일까? 일단 승역지 땅 주인, 소유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자기가 소유자인데. 근데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역권 설정은요. 통행하겠다, 물 쓰겠다, 조망이 필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용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의권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건데요. 용의권은 가지고 있는 게 소유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자기 용의 범위 내에서 또 용의케 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걸 팔겠다는 거는 소유자만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자들도 할 수 있어요. 용익할 수 있는 지상권 설정한 자, 전세권 설정한 자, 임차권 설정한 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역권이 지금 논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자기 용익 범위 내에서도 자기 용익 있어 소유자로 용익하든 용익권 설정해서 용익을 하든 내가 쓰니까 다니세요. 지료만 꼬박꼬박 주시고 물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요역지 권리자도 보세요. 다닐 수 있는 사람, 승역지 전부 일부 다닐 수 있고 물 쓰고 조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토지 쓰는 사람들이 이 토지 쓰고 있으니까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을 갖다 대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요. 여기 지역권 왜 빠지냐? 지금 지역권 공부하고 있는데 지역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조합하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론상으로 4, 4, 16, 1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런 자들에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때는 우리 등기부의 주인공은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소유자가 한다고 주인공 등기 해주면 돼요. 소유자가 이렇게 설정해주면 주등기 1, 2, 3, 4, 이 주인공 등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자기 용익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누가 보면 꼭 낙서 같은 이런 경우의 수. 근데 이게 전부 다 자기 용익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용익 범위 내에서 하므로 또 지상권 등기 딱 붙여서 해줘야 돼요. 내가 지상권 범위 내에서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주인공인 척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등기 못하니까 그게 붙여서 하는 부기 등기. 자, 그러면 돌발 퀴즈 두 번째. 자, 이거 맞는지 보세요. 실제 기출이에요. 승객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다들 여기를 안 보시고 다 여기 보시네요. 잘하셨어요. 지금 뭐 보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보고도 맞다 틀리다가 가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맞나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지상권의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이때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그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제가 이거 쭉 달아서 읽었죠?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승객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때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수준까지 가면요, 이제 시험 준비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가를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기출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안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출문제를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셔야 되고요. 저희 기출문제 강의가 6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거 들으시면 제가 저자라 딱 집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판을 위해서 책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히 수험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책을 찍어내지만 불필요한 걸 딱 걸러내서 필요한 걸 하도록.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를 지금부터는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7, 80%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를 강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7, 80%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의 7, 80%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보고 간다고요? 나는 일단 기출문제 안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탕을 튼튼히 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테스트 해봐야지. 이러면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바로 지름길로 가셔야 돼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기출문제가 지름길이에요. 왕도는 없어도 수험 공부에서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정확히 봐두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출제가 되었고 그것도 반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강의를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안 보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보실 시기라는 것,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상권 등기는 그 정도로 하죠.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기본서 가져오셨죠? 네, 기본서에 자, 399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399, 기본서 399. 자, 17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에 틀린에다가 X를 하고 이제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대충 뭐, 감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보이셔야 돼요. 딱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시면요, 이거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훈련하면 보이고 훈련 안 하면 안 보이고 뭐 단순한 겁니다. 자, 2번 보시죠. 승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한다? 맞죠? 자, 3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역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함이 원칙이다. 지금 뭐 얘기합니까? 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 그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다 그런 거라. 4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부동산이 표시된 일반적 기록사항이 외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까? 짚어 보세요. 필요사항, 목적, 범위 외에 요역지, 승역지 표시해 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 한 거예요. 지역권 등기할 때는 이걸 더 적어줘야 된다. 다 맞습니다. 5번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요. 그러면 지역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케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기를 해야 한다. 이거
안 한다고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지역권 이전 등기 한다 이 말 나오면 그냥 X 하시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됐습니다. 쉬었다 할게요.